안녕하세요. 체질박사 건강톡의 이종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요즘 같은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이나 물냉면이 당기고 또 한편으로는 보양식인 삼계탕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예전에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소화가 안 되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체질에 따른 계절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나누는데 각 체질마다 몸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많은 분들이 삼계탕은 여름 보양식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체질에 따라서는 삼계탕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차가운 냉면이 보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체질에 맞는 여름 보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사상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타고난 체질적 특성을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의학이에요. 이조시대의 이재마 선생님이 창시하신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이죠. 체질을 알고 나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평생 체했던 분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고, 늘 피곤하던 분이 기력이 넘치게 되고, 잠을 잘 못 자던 분이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계절에 따른 보양식은 더욱 중요해요. 같은 체질이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각 체질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인의 체질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정확한 체질 감별은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그럼 이제 각 체질별로 여름철 보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인부터 시작할게요. 태양인은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로 가장 적은 체질이에요. 태양인의 특징은 폐와 간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성격적으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편이죠. 태양인에게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은 바로 냉면과 물냉면이에요. 아, 차가운 게 보양식이 될 수 있나?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태양인에게는 정말 그래요. 태양인은 본래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특히 메밀로 만든 냉면은 태양인에게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메밀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인의 과다한 열을 식혀주고 소화를 도와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여름에 태양인이 냉면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태양인이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이 바로 삼계탕이에요. 닭고기 자체가 따뜻한 성질이고 여기에 인삼, 대추, 마늘 등이 들어가면 더욱 뜨거운 성질이 되거든요. 태양인이 삼계탕을 먹으면 열이 더 올라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로 가장 많은 체질이에요. 태음인은 간과 신장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폐와 대장 기능이 약해요. 체격이 큰 편이고 성격은 침착하고 신중한 특징이 있어요. 태음인에게는 삼계탕이 정말 좋은 보양식이에요. 태음인은 원래 소화력이 좋고 대식가인 경우가 많은데 더운 여름에는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삼계탕을 먹으면 위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력이 회복돼요.
특히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고기는 태음인의 폐 기능을 보강해주고 인삼은 기력을 회복시켜줘요. 찹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대추는 소화를 도와주죠. 태음인이 여름에 삼계탕을 꾸준히 먹으면 가을까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태음인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냉면이나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원래 소화력이 좋다고 해서 차가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위장이 약해지고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소양인은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예요. 소양인은 비장과 위장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해요. 몸이 마르고 날렵한 편이며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인 특징이 있어요. 소양인에게 여름 보양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수박, 참외, 오이 같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과 채소예요. 소양인은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여름에는 더욱 열이 올라가기 쉬워요. 이때 수분이 많고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몸에 열을 내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냉면도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태양인과는 달리 동치미 국물을 넣은 물냉면보다는 새콤달콤한 비빔냉면이 더 좋아요. 소양인의 위장은 강하기 때문에 약간 자극적인 음식도 잘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소양인이 피해야 할 음식은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같은 뜨거운 성질의 보양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열이 더 올라서 코피가 나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음인이에요. 소음인은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예요. 소음인은 신장과 방광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비장과 위장 기능이 약해요. 체격이 작고 마른 편이며 성격이 내성적이고 섬세한 특징이 있어요. 소음인에게는 삼계탕이 최고의 여름 보양식이에요. 소음인은 원래 소화력이 약하고 찬 것을 먹으면 탈이 나기 쉬운 체질이거든요.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기력이 회복돼요. 특히 소음인은 삼계탕을 먹을 때 생강을 조금 더 넣어서 먹으면 더욱 좋아요.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또한 찹쌀죽이나 죽류도 소음인에게 좋은 여름 보양식이에요. 소음인이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이에요. 여름이라고 해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체질별 여름철 식단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태양인의 경우 아침에는 메밀차나 녹차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태양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열이 머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차가운 성질의 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냉면이나 콩국수가 좋고 저녁에는 생선회나 회덮밥 같은 시원한 음식이 좋아요. 태양인은 육류보다는 어류를 먹는 것이 좋은데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전어 같은 것들이 좋아요. 간식으로는 수박, 참외, 토마토 같은 시원한 과일이 좋고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특히 좋아요. 호두는 태양인의 약한 신장 기능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태음인의 경우에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것이 중요해요. 태음인은 원래 아침 식욕이 좋은 편인데 여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아침에는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국물류와 함께 밥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점심에는 삼계탕이나 갈비탕 같은 보양식을 드시고 저녁에는 약간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태음인은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살이 찔 수 있거든요. 태음인에게 특히 좋은 음식은 콩류예요. 콩나물국, 두부조림, 청국장 같은 음식들이 태음인의 폐 기능을 보강해주고 변비를 예방해줘요. 또한 우엉, 연근 같은 뿌리 채소도 태음인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소양인의 식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예요. 소양인은 열이 많아서 탈수가 되기 쉬우므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하지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아침에는 과일을 많이 드시고 점심에는 비빔냉면이나 콩국수 같은 시원한 면류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저녁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 같은 담백한 음식이 좋고요. 소양인에게 특히 좋은 채소는 오이, 상추, 배추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채소들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변비를 예방해줘요. 과일 중에서는 배, 딸기, 키위 같은 시원한 성질의 과일이 좋아요. 소음인의 식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먹는 것이에요. 여름이라고 해서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해요. 아침에는 따뜻한 죽이나 미음을 드시고 점심에는 삼계탕이나 설렁탕 같은 따뜻한 국물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저녁에는 약간 가볍게 드시되 역시 따뜻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소음인에게 특히 좋은 향신료는 생강, 계피, 후추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향신료들을 음식에 넣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몸이 따뜻해져요. 또한 찹쌀, 현미 같은 곡류도 소음인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각 체질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태양인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태음인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양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음인은 몸을 차갑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또한 모든 체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바로 과식하지 않는 것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 예방도 중요해요. 모든 체질이 음식을 신선하게 먹어야 하고 상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소음인은 찬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해서 상온에 오래 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따뜻하게 데워서 먹되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체질별 여름 보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어떠셨나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삼계탕이라도 어떤 체질에게는 보약이 되고 어떤 체질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상의학의 핵심이에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까지 여름에는 무조건 삼계탕을 먹어야 한다 또는 더운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생각이 바뀌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소화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작은 것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럴 때일수록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세요. 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분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고 늘 피곤하고 기력이 없던 분이 활력을 되찾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평생 찬 음식만 드시다가 소음인 체질임을 알고 따뜻한 음식으로 바꾸신 후에 소화불량과 설사가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또 다른 60대 아저씨는 소양인 체질인데 매년 여름마다 삼계탕을 드시다가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냉면으로 바꾸신 후에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계세요. 물론 정확한 체질 판별은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체질은 단순히 몇 가지 특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형, 체형, 성격, 소화력, 대소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고 찬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태양인이나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고 추위를 많이 타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체격이 크고 식성이 좋으시다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여름부터는 체질에 맞는 보양식으로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태양인과 소양인 분들은 냉면과 시원한 과일로, 태음인과 소음인 분들은 삼계탕과 따뜻한 음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체질에 맞게 조절하시면 더욱 좋아요. 열이 많은 체질인 태양인과 소양인은 시원한 곳에서 생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찬 체질인 태음인과 소음인은 따뜻하게 지내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체질의학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학이에요. 각자의 체질에 맞는 생활을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서구식 식생활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질에 맞는 식생활로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체질박사 건강톡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용한 사상의학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체질별 운동법, 체질별 질병 예방법, 체질별 건강관리법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체질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